안녕하세요, 진가이버입니다. 이제 제법 날씨도 따뜻해져서 완연한 봄 날씨를 새삼 느끼게 되는 듯 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봄이 되면서 분갈이를 많이 하실 텐데, 분갈이 전 과정에 대해서 다양한 식물에 폭넓게 적용 가능한 공통적인 내용으로 개인적으로도 꼭 한번 정리를 해서 구독자님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라서 한번 보시고 활용하시면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도 좀 더 쉽게 분갈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듯하고, 또 그동안 잘못 알려지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던 여러 내용과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그리고 이미 알고 계시다면 영상이 좀 긴 관계로 잠자리 수면용 영상으로 봐주셔도 좋을 듯 합니다. 영상이 길다고 뭐라 하실 분들은 그냥 걸으셔도 되고, 분갈이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이야기 드리는 내용이 예전에 올려드렸던 여러 영상에 나뉘어져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원하실 경우에는 예전 영상도 꼭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본 영상의 상세 설명란에 관련 영상들은 링크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분갈이를 어느 계절에 해줘야 되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 가정의 실내 환경에서 계속 키우는 경우에는 계절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분갈이를 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봄에 해주시는 것이 좋고 장마철이나 한겨울에는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분갈이는 봄과 가을에 많이 해주지만, 가을 분갈이의 경우에는 너무 늦게 분갈이를 하고 서늘한 장소에 놓아두게 되면 뿌리 활착이 늦어져서 냉해나 동해에 취약해져서 작년에 잘 살던 것이 같은 장소에서 죽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너무 늦은 가을철에는 분갈이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관엽류처럼 따뜻한 실내에서 계속 겨울을 보낸다면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 경우는 흙이 푸석푸석하다거나 배숙으로 뿌리가 나왔다거나 화분에 비해서 식물이 비대해졌거나 그 이외에 물을 주면 너무 배수가 안 되거나 배수가 지나치게 빠르게 될 때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알려진 그런 내용 말고도 추가적으로 오히려 분갈이가 더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처럼 잘 자라던 식물이 갑자기 이렇게 세력이 약화돼 가지고 성장 속도가 늦어지거나 아예 성장이 멈춘 듯하게 자라지 못할 때, 그리고 병충해 피해를 입었다가 살아난 경우, 그리고 잘 자라다가 겨울을 나면서 잎끝이 누렇게 변하는 현상이 생길 때도 분갈이를 해줘야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식물이 같은 화분에 있는데 한쪽만 잘 성장해서 불균형하게 자라거나, 그리고 이런 것처럼 겨울을 나면서 이쪽 한쪽이 이렇게 완전히 죽어버린 경우, 이런 경우는 죽은 부분을 제거하고 새 흙에 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겨울을 나면서 엉망이 된 이런 제라늄은 다음에 좀 더 자세한 영상을 준비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인데, 식물에 주어도 별 도움이 안 되는 이상한 무언가를 주어서 식물이 점차 세력이 약화되는 흙이 오염된 경우에도 흙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식물을 오래 키우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예용으로 나온 제품을 활용하시는 게 효과나 경제적인 면에서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화분의 중앙이 아니라 이쪽 한쪽으로 쏠려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 화분 속에서 뿌리의 힘에 의해서 흙이 가볍다 보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밀리는 현상이 생기기도 하는데, 뿌리가 들뜨기도 하고, 그리고 한쪽으로 밀리면은 균형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다시 뽑아서 중앙에 위치시켜 주도록 잘 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분갈이나 흙갈이를 안 해줘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분갈이든 흙갈이든 이 식물에게는 굉장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잦은 분갈이는 오히려 식물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잘 자라고 있는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이런 초분류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은 작은 화분은 1년에 한 번, 그리고 일반적으로 좀 큰 화분은 2년에서 3년 정도에 한 번 해주시면 무난한 수준입니다. 간혹 보면 분기별로 분갈이를 해야 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많은데, 흙이 물과 양분을 마치 스펀지처럼 일정 기간 머금고 있는 물리적 성질만 변하지 않으면 굳이 식물을 혹사시키면서 불필요한 분갈이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에 올렸던 수국 관련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겨울을 나면서 거의 죽었던 것이 봄이 되면서 이렇게 살아나서 새순을 보이는 경우에는 이 새순이 어느 정도 자라나서 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그대로 좀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라늄처럼 수시로 꽃이 피고 지고 하는 종류는 당장의 꽃은 포기하더라도 다음 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꽃대가 이렇게 있어도 분갈이를 해주지만, 이런 군자란처럼 지금 꽃대가 이렇게 한참 올라오고 있는데 분갈이를 하게 되면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은 1년에 한 번 피는 꽃을 제대로 못 보고 그냥 말려버리는 결과를 경험하기 때문에 대부분 꽃이 피어 있는 경우에는 분갈이를 하지 않는 것이 기본 상식이라고 알고 계셔도 무난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다양하게 분갈이나 흙갈이가 필요한 경우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식물에 이상이 생겼을 때 해주시면 된다고 보셔도 무난하겠습니다. 이제 분갈이를 할 식물을 선택하셨으면 화분을 골라주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도자기분, 토분, 플라스틱분, 그리고 철제로 된 화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질에 따라서 그 기능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경험상 그것이 식물에 미치는 영향이 생사를 결정지을 정도로 크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 환경에 따라 편의성을 위해서 좀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해 주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화분 재질의 특성이 가져오는 부족한 부분은 잠시 후에 이야기 드릴 흙배합에서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실내 환경에서는 식물의 입장에서 봤을 때 화분의 재질보다는 식물의 특성을 고려해서 화분의 크기를 잘 선택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큰 화분과 작은 화분이 상호 장단점은 있지만, 식물은 사실 큰 화분에 키우는 것이 더 좋고 잘 자란다는 것도 기본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분갈이도 자주 안 해도 되고 물도 자주 주지 않아도 되고 더 마음껏 잘 자랄 수 있는 형태가 되곤 합니다. 하지만 저도 여러 영상에서 불필요하게 큰 화분을 쓰지 말 것을 이야기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실내 환경에서 공간적으로 제약되는 문제도 있지만, 식물에 비해서 흙의 양이 너무 많게 되면 과습이 중요한 실패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너무 크게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실외에 두는 화분의 경우에는 자연 증발량이 더 많기 때문에 실내보다는 좀 더 큰 화분을 사용해서 흙의 양을 더 늘려주어야 관리도 더 효과적이고 여름철에 열 피해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화분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은 중요한 흙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봄철 분갈이에 어떤 흙을 써야 되냐고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고, 흙에 함유된 영양분이 몇 달을 못 가고 흙의 수명이 짧아져서 분갈이를 분기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봄에 쓰는 흙이 따로 있고 각 계절별로 분갈이 흙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제라늄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앞서 이야기 드렸지만 불필요한 잦은 분갈이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가정에서 흔히 키우는 웬만한 식물들은 사실상 오염된 불량흙만 아니라면 어떤 흙을 쓰셔도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환경에 따라 실내에서는 과습의 문제가 항상 있기 때문에 이런 보습 보비력을 기본적으로 유지해주는 흙과 배수와 통기성을 높여주는 이런 알갱이 흙을 적절하게 배합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코코피트를 주재료로 한 일반 분갈이 흙이 있는데, 이것도 나름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비율에 맞춰서 다양한 종류를 배합해 놓은 흙입니다. 실외의 경우나 비록 실내지만 통풍이 잘 되고 환경이 좋거나 아니면 경험이 많으셔서 물 관리에 자신이 있는 분들은 이런 분갈이 흙에 별도 배합 없이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은 배합 없이 그냥 심게 되면 10중 8구는 과습으로 실패를 하게 됩니다. 특히나 화분을 크게 사용하는 경우는 더 그럴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것도 경험에서 나온 하나의 노하우인데, 일반적인 가정의 실내 환경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일반 분갈이 흙에 펄라이트나 사냐초 등 알갱이 흙을 좀 섞어서 사용해 주시면 대부분 식물에 적용할 수 있고 관리도 수월해집니다. 섞는 비율은 대부분 식물은 분갈이 흙 7에 이런 알갱이 종류 흙을 3 정도 섞어주는 것이 기본 배합이고, 식물의 특성을 고려해서 6대 4나 5대 5까지 맞춰주시면 되는데, 뿌리의 힘이 강해서 잘 들뜰 수 있는 종류는
흙에 무게감을 주기 위해서 마사나 강모래를 좀 섞어서 활용해 주셔도 되고, 기능을 좀 보완해 주기 위해서 이런 훈탄 종류나 아니면 지렁이 분변토들을 소량 섞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지만 한 가지 덧붙이자면, 도자기분이나 풀분을 사용할 때는 이런 알갱이 흙의 비중을 조금만 더 올려주셔서 통기와 배수성을 좀 더 높여주는 방식을 활용해 주는 것도 실내 환경에서 과습에 대처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흙의 성질에 따라 식물이 자라나는 형태가 다르게 변하는데, 이런 부드럽고 가벼운 흙에서 키운 개체는 더 빨리 성장하고 연하고 부드럽게 자라는 성질을 갖는데, 그만큼 단점으로는 병충해에 더 약해지는 성향도 함께 갖고 있게 됩니다. 특히 실내 환경에서 이런 코코피트나 피트모스 같은 유기물을 베이스로 한 흙에 지나치게 다른 유기물 비료나 퇴비 등을 섞어주게 되면 과습이나 무름이 더 쉽게 오고 곰팡이나 병충해도 더 잘 걸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흙에 대한 종류나 특성에 대해서도 영상 상세 설명란에 관련 영상 링크를 통해 자세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흙이 잘 준비됐다면 이제 식물을 뽑아서 심어줘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뿌리 정리를 좀 해주게 되는데, 흔히 뿌리 정리라고 해서 무조건 흙을 다 털어내고 뿌리를 잘라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예로서 이런 제라늄으로 작업을 할 건데, 다른 어떤 종류로 하셔도 방법은 다 동일하게 적용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심으실 때 이 화분 모양 그대로 이렇게 연탄가리식으로 심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도 뒷부분에서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뿌리 정리를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 그래서 윗부분의 흙부터 이렇게 좀 제거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아랫부분에 보면 화분의 모양이 그대로 돼서 이렇게 뿌리가 따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제거를 해주시는데, 뿌리를 펴주기 위해서 위에서 아랫부분으로 나무 막대로 살살 이렇게 털어서, 이렇게 털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마르거나 죽은 것은 저절로 다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싱싱하게 살아있고 새로 나오는 부분들은 이렇게 붙어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이, 윗부분의 잔뿌리와 예전의 흙은 어느 정도 남겨주어야 분갈이 후에도 이 속에서 자라있는 상하지 않은 뿌리털에서 원활하게 수분 흡수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분재의 경우에 뿌리빨기라고 해서 이 뿌리의 흙을 전부 다 씻어내고 심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뿌리의 흙을 완전히 다 털어내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내 환경에서는 분갈이를 할 경우에 대부분 뿌리 정리를 어느 정도 하게 되는데, 화분 모양을 그대로 심지 말고 뿌리를 펴서 아랫부분에 길게 늘어진 부분은 살짝 잘라주고 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늘어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대로 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른 이런 한 가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성장이 둔화된 경우인데, 여기 보시면은 뿌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아랫부분이 많이 이렇게 죽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 할 때도 이런 나무 막대로 하지 않고 이거를 귤 까듯이 그냥 이렇게 손으로 막 떨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뿌리가 약한 제라늄 같은 경우는 이 살아있는 새뿌리도 다 떨어져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그렇게 오래 걸리질 않기 때문에 이런 나무 막대로 이렇게 훑어 주시는 게 좀 더 정확하게 식물을 보호하면서 잘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세력이 약화됐기 때문에 이 윗부분에 잎이 많이 떨어져 있고 뿌리도 많이 좀 손상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것을 그대로 심어 주셔도 되지만, 만약에 잘 자라던 것을 분갈이를 해 주실 경우에 이 뿌리를 갖다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주게 되면 이 상층부와 하층부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가지치기도 반드시 병행해서 해 주셔야 분갈이 후에 시들지 않고 잘 살아나가게 됩니다. 어느 정도 흙을 털고 뿌리를 정리했다면 꼭 가지치기가 아니더라도 잎을 좀 솎아주는 작업이라도 해주셔야지 분갈이 후에 마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원뿌리가 따리를 튼 형태로 변하지 않고 아직 뿌리가 작게 발달한 형태일 때는 화분을 크게 사용한다면 그냥 심어 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씨앗을 발화시킨 작은 모종이나 아니면 화분에 있던 것을 노지에 옮겨 심는 경우도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는 한 굳이 별도로 뿌리 정리를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심어 주시면 되는데, 화분을 선택하셔서 먼저 배수층을 형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배수층을 형성해 줄 때는
경우에는 물을 가급적 머금지 않고 바로 배출시켜버리는 종류를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보통 이런 굵은 마사 종류를 자주 사용하는데, 간혹 난석이나 이런 소나무 껍질 재질의 바크를 배수층에 넣어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난석도 물을 머금는 성질이 있어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 활용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내 작은 화분에서 이런 소나무 껍질인 바크는 일반적인 식물의 화분에는 배수충으로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어차피 마사나 굵은 자갈로 배수층을 만들어 봤자 이런 간은 흙에 의해서 다 막혀버리기 때문에 배수층에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봤는데, 제 영상에서 보시고 따라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분갈이 할 때 쏟아보면 이 마사는 재활용해도 될 만큼 깨끗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재배 형태라면 화분의 배수층은 꼭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깔망을 화분에 넣어 주시고 마사를 넣어서 배수층을 형성해 주시고, 그리고 첫 흙은 이렇게 조금만 넣어 주시고 좀 깊이 심어 준다는 그런 생각으로 위치시킨 다음에 주변에 흙을 채워 주시고 살살 털어 올린다는 생각으로 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심어 주었는데, 이것을 산에 나무를 심고 발로 꾹꾹 밟아서 빈 공간이 없도록 해주는 것처럼 이 표면을 흙으로 꾹꾹 눌러주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뿌리가 약한 이런 제라늄 같은 종류들은 속에서 잔뿌리가 다 끊겨버리기 때문에 뿌리가 있는 상태라면 심으신 다음에 여기를 꾹꾹 눌러주시면 안 됩니다. 참고로 삽목을 할 경우에는 그 삽수 자체에 뿌리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 삽수를 가벼운 이런 흙에 고정시킬 때는 꾹꾹 눌러가지고 삽수를 고정시켜 주는 것은 하나의 요령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뿌리가 있는 경우에는 눌러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분갈이 후에 흙과 뿌리가 밀착하게 하는 것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힘으로 눌러주는 것이 아니라 잠시 후에 이야기 드릴 물이 그 역할을 대신해 주게 됩니다. 그래야 뿌리 손상 없이 골고루 흙과 뿌리가 더 잘 밀착돼서 활착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힘으로 가벼운 흙을 압축해서 물을 주게 되면은 이 물이 골고루 스며드는 것도 방해해서 물이 겉도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좋을 듯 합니다. 이제 이렇게 심어 놓았으니까 여기다가 물을 주시면 되는데, 의외로 과습이 걱정돼서인지 분갈이 후 물을 주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자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분갈이 후에 물은 주시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좋습니다. 특히 뿌리를 잘라냈다고 물을 바로 주지 말고 며칠 후에 주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뿌리 활착이 느려지고 뿌리 정리 과정에서 공기 중에 노출되었던 뿌리털이 빠르게 손상이 되기 때문에 물은 바로 주시는 게 좋습니다. 분갈이 후 물을 주어서 뿌리가 썩거나 무르는 것이 걱정이 되면 흙배합에 그만큼 자신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 분갈이 후 물 주기는 단순히 식물에 수분을 공급하는 역할 이외에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주고 노폐물을 배출시켜주고 흙과 뿌리도 밀착시켜서 빠르게 활착이 이루어지는 데 도움을 주고, 그 이외에도 아주 다양한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여기 물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주실 때는 이렇게 빙 둘러가면서 한번 이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아래로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주는 것을 잠깐 멈춰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흙가루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첫물을 주실 때는 바닥을 좀 띄워서 충분히 배수가 되게 해주시는데, 그래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흙부스러기들이 아래로 빠져나와서 배수망이 막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다 빠져나오면은 다시 한번 주어서 물이 완전히 이렇게 안 나올 정도로 이렇게 배수를 잘 시켜주신 다음에 화분 받침에 올려놓고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 이야기가 나와서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평소에 키우는 식물이 물을 주었을 때 이 배수 구멍으로 나오는 물색을 보고도 뿌리 상태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평소에 키우고 있는 화분에 이렇게 물을 주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 물이 완전히 깨끗하게는 아니지만 이것은 지금 상당히 깨끗한데, 비교적 맑은 형태의 물이 나와야 이 화분 속의 뿌리가 특별히 이상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물색이 커피색이거나 누렇거나 탁하게 나오게 되면은 화분 속에서 무언가 부패가 진행이 돼서 물을 줄 때마다 흘러나오게 된다면,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결국에 뿌리가 상하게 되고 식물이 나중에 고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바크를 배수층에 넣게 되면 화분이 아니라 커피 머신처럼 물을 줄 때마다 아메리카노를 쏟아내는 현상이 생기고,
여름철 곰팡이의 온상이 되기도 하고 간혹 벌레와 동거를 하시는 경우에 벌레가 살아가는 보금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흙배합 시에도 우두칩이나 불필요한 숙성되지 않은 유기물을 넣으면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관리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물까지 다 주고 분갈이를 끝낸 다음에 실내의 경우는 대부분 밝은 그늘에 두시면 무난하고, 실외에 두실 때는 땡볕에 바로 내놓지 마시고 밝은 그늘에서 며칠 두어서 잎이 시들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영양관리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갈이 후에 바로 이 위에다가 알비료를 올리거나 액비를 주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질소 성분이 뿌리에 닿게 되면 뿌리가 녹아버리고 썩어서 식물이 시름시름 마르고 쇠약해지다가 결국 심하면 죽게 됩니다. 앞서 흙배합에서도 훈탄도 소량 넣어주라고 이야기했는데, 훈탄 역시 너무 많이 섞게 되면 초기에는 뿌리가 상할 수 있고 활착 후에는 기량작용으로 다른 미량요소의 흡수를 방해해서 이 식물의 잎이 노랗게 변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무튼 분갈이 이후에는 바로 비료나 영양제를 주는 것을 피해 주시고, 활착이 빠른 종류는 최소한 15일 후에, 그리고 대부분 한 달 정도 후에 식물이 새순이 돋아나는 변화를 보이기 시작할 무렵에 주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실내 환경에서는 이런 알비료를 화분 표면에 적정량 올려주시거나 이런 액비를 물에 희석해서 주기적으로 주시면 무난하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분 속에 다량의 유기질 거름이나 퇴비를 넣거나 아니면 이런 알비료를 흙에 섞어서 주는 경우도 있는데, 넣어 주시려면 뿌리와 직접 닿지 않게 어느 정도 뿌리가 활착이 돼서 새 뿌리가 뻗어 나가서 그 다음 흡수가 될 수 있는 위치에 넣어 주셔야 되는데, 아무 위치에 넣어 주거나 흙배합 시 섞어서 분갈이를 해서 바로 뿌리에 닿게 되면 이 역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참고로 유기질 비료나 퇴비를 넣어줄 경우에 반드시 잘 숙성된 것을 넣어줘야 이 화분 속에서 후발효가 일어나서 가스가 생겨서 식물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길어진 영상이라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자면, 시중에 보면 이런 앰플 비료들이 많이 있는데 한 개에 거의 1,200원 정도 하니까 굉장히 저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농축 액비를 희석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해놓은 제품이 이런 것인데, 실제 가격을 계산해 보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것이 훨씬 비싸고 질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나 해서 심심하신 분들은 한번 계산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앰플 종류는 그렇게 권하고 싶진 않지만, 만약에 쓰실 경우에는 차라리 물 줄 때 그냥 화분 위에 뿌려 주시거나 꽂아서 놓더라도 한쪽에만 이렇게 계속 꽂아 놓지 마시고 반 정도가 소모됐을 때 반대 위치로 바꿔서 꽂아 주시는 방법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료나 영양제는 무조건 비싸다고 좋고 싸다고 나쁜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함량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고, 또 실제 주었을 때 내가 키우는 환경과 적합하게 작용을 해서 효과를 잘 나타나게 해주는지를 먼저 고려해서 활용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 활용을 해오면서 검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하신다면 사용하시는 데 크게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본격적인 봄철 분갈이를 앞두고 꼭 한 번쯤 구독자님들께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거나 아니면 잘 몰랐던 내용이라도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좀 길어져서 지루하셨을 텐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